한번 보셔요. 자, 페이지 74요.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돼요. 먼저 이름 아까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를 한번 잠깐 봤었죠. 그거 봤으면요. 자,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이것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어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등기하고 병한테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죠? 1번요,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요. 3번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뭐란다? 이 사람을 최초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초. 이것을 뭐란다? 중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최종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을 매수인으로 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요, 전 매도인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보통 칭할 때는 이렇게 칭해요.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을은 갑한테 뭐를 한다?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하고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부담하죠. 그러니까요, 을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을이요, 갑한테요, 병한테 등기를 해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병한테 양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병한테 내가 양도했으니까 너 혹시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죠. 통지.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요. 그러면요, 갑이 뭘 한다? 갑이요, 을에게요.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승낙을 해야 되겠죠. 통지와 승낙이 있으면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항상 뭐라 나오냐? 통지만 있으면 승낙이 없죠. 그러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험은 뭐라 나온다? 승낙이 없어도 이렇게. 알겠죠? 통지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요, 갑에서 이렇게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요.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를 딱 하죠. 그럼 병이 뭐가 된다?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그래서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있고 없고 필요 없어.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법상으로 형은 뭐란다? 형사처벌을 받아. 형사처벌요. 그런데요, 사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을 무슨 규정이 나온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합격 요약 노트 보면, 이런 몇 페이지를 보냐면,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맨 밑에 보고 계시죠? 25페이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미등기다. 아직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이 말이죠. 또는 여기요, 합의가 없느냐? 이렇게요.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이해되시죠? 그럼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를 해요. 직접 청구해요. 갑한테 직접. 등기를 합의가 있으니까. 합의가 있단 말은 통지와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만약에 거절할 수 있어. 웃기죠? 합의해놓고 거절할 수 있어. 그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병은요,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 대위해서. 그럼 대위한단 말이 처음부터 뭐냐? 대위한단 말이 뭐냐? 대위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1번 여기서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해가지고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을이 지금 등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병이 을을 대신해. 그래서 갑한테 뭐라냐? 을을 대신해서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게 아니고 뭐냐? 이 병이 뭐라냐?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 이렇게. 그래서 병이 을을 대신한단 말은 을이 원래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자기 앞에 등기해줘야 되는데 을이 그걸 안 해주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이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걸 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 앞으로 등기해라?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이 그럼 너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대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걸 거절하겠어요? 갑은 을하고요 1억 원에 샀는데요 1억 2천에 이게 을은 병한테 팔아먹었다. 1억 2천에. 갑은 얼마에 팔았는데 1억. 근데 얼마 팔았다? 1억 2천.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2천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요 병한테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준다고 하면 을이 갑한테 뭐냐냐? 대금을 인상시켜 주겠다. 인상. 그럼 우리 1,000만 원씩 나누자 이 말이죠. 그럼 1억 1,000만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등기해 줄 때는 1억을 받고 등기해줘? 1억 1,000을 받고 해줘? 1억 1,000을 받고 하죠. 1억 1,000하고 대금하고 동시행이죠. 봐봐. 갑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요,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합의가 없으면, 아니, 을은 빨리 갑한테 등기 받아가지고 병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이요, 을을 뭐로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생각 등에서 정답의 1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통지만 하면 된다. OX, X. 두 번째가 뭐냐? 여기요. 그럼 뭐죠?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은 여전히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이 2순위예요. 2순위. 알죠? 그러면 3순위가 뭐냐? 3순위는 여기에요.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이런 거죠. 알겠죠? 합의가 있든 없든. 남의 것이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요,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뭐다?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요, 단속 규정은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 플러스. 그러니까 무효하고 유효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중간 생략 등기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75페이지 맨 위에요. 형사처벌이죠. 형사처벌. 그런데요, 형사처벌에서 거기다가요 공법상으로 형사처벌이죠. 이런 공법은 뭐죠? 국가 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개인하고 1대1의 관계를 뭐라 한다? 사법이죠. 사법상 1대1의 관계죠. 사법상으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이번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어.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맨 끝에 조그만 글씨 옆에다 써. 옆에다 뭐라 쓰냐면 뭐라 쓰냐?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유효. 합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아.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유효. 자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죠. 3번과 4번은 다 중간 생략 등기요. 3번을 모두 생략 등기고 4번은 상속 이내에 한 등기요.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잠깐 지워도 되겠죠? 여기 이제 모두 생략 등기가 뭐냐면 갑이 신축을 했어. 갑이 신축을 해가지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 을한테 팔고 나서 을한테 뭐냐? 너가 그냥 첫 번에 등기해. 이렇게 을한테. 아까 우리 등기는 뭐가 등기라고 그랬죠? 현재의 권리 상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요? 아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되냐고. 을이 돼야 되죠. 왜? 갑이 건축해가지고 을한테 팔았으니까. 물론 이제 등기 없으면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을한테 매매했죠. 팔았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을. 그러니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으면 돼? 을 앞으로, 최종적으로 을 앞으로 돼 있으면 돼. 이것을 뭐란다? 갑의 등기가 생략됐죠? 중간 생략 등기. 1번 등기가 생략됐죠? 1번은 참머리 등기죠? 그걸 모두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모두 발언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 한번 들어서? 들어봤죠? 처음으로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자, 사망계명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먼저요? 상속 등기라죠?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요? 중간에 사망했어. 계약하다가. 그럼 먼저 상속 등기를 해. 누가 앞으로요? 2번 병한테. 이걸 상속인이죠? 상속인한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을한테 등기해줘야 돼. 을한테 등기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귀찮아요. 어차피 누구한테만 등기해주면 돼? 그래서 갑에서요. 바로 그냥 을한테 등기해. 누가요? 죽은 사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등기 못하니까 누가 했겠어요? 상속인이 했겠죠. 자기는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봐봐. 3번하고 4번 항상 무슨 말 있어?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 있죠? 자, 2번요. 삼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의가 있다?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알겠죠? 2번은요. 갑과 을과 병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후에 갑과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 동그라미. 봐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럼 봐봐. 해제가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돼.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취소가 됐어. 그럼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요. 맨 끝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은 승낙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의 승낙이 없다.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은 갑의 승낙이 없다. 그러면 전원의 합의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첫 매도인 갑이죠. 갑의 중간 매수인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5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봐봐요. 합의는 뭐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그런데 토지거래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마이너스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6번은요. 매매대금에 합의가 있은 후 매매대금을 인상을 했어. 인상.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아니죠? 전 매도인의 소유권 이하 느끼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이건 9번 봐봐. 9번 진정명이죠? 이런 진정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기가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 등기라든지 진정명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런데요.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가 내가 패소를 했어. 패소.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2번 봐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하의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성질상 둘 다 동일하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느끼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어. 그러면 진정명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느끼 제목 맨 끝에 써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 그 위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효등기 유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우리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여기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저당권을 했어요. 저당권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죠. 저당권 등기요. 이렇게요. 저당권 등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이 값이 1억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자동으로. 우리가 아까 했었죠? 187조 할 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187조. 그러면 이 등기는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요, 이 등기를 말소하면 돼. 말소 청구하면 돼.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요, 이것을 병한테 이전하고 등기를요, 병한테 이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병 잡고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취득할 수 없다. 왜 취득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해.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신력. 그러면 제거 부탁인데,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다? 무효.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세 번째 1번, 2번, 세 번째.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쓸 수 없는가? 그것을 말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무효 등기의 유용. 이때의 무효 등기라는 것은 뭐냐? 무효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한다. 갑구하고 을구. 표제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표제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제부는 갑구하고 을구만 무효 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는가?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누가 없어야 된다?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만 그렇고 표제부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봐봐.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런데 구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구건물하고 신축 건물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어디를 보냐? 1번 신축 건물의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가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요, 등기를 유용을 하려면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두 번째 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등기인데요. 어디로 보시냐? 68페이지를 봐봐. 여러분 6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좀 물권 변동 나오죠? 자, 봐봐. 물권 변동.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건물이라는 것이 나와. 건물. 이렇게 건물이 나오죠? 건물은 뭐가 있다? 건물은요,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된 벽이 있어. 주된 벽.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부분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물권 변동은 강의 노트 23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것을 을이 매수했어. 을이 매수해서 을이 완공을 했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그래서 병이 매수해서 병이 완성을 했어.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누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우리가요, 건물은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죠.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돼. 이 두 가지는 누가 원시취득이냐? 을이 원시취득이야. 그래서 을이 원시취득이니까 을이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원시취득이다? 이미 건물, 기둥, 지붕이 만들어 난 후죠. 그러니까 일단 갑이 뭐란다? 갑이 원시취득을 해. 갑이 원시취득하고 일단 갑이 무슨 등기를 한다?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다시 을에게 무슨 등기를 한다? 아니, 여기 병에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의 수탁자,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있단 말이에요. 수급인이 을이란 말이죠. 수급인이요, 자신의 재료와 자신의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을 해. 그럼 이건 누가 원시취득이냐? 을이 원시취득을 해. 을이 원시취득. 그런데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이것을 도급인이 갑인데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해서 처음부터 소유라고 합의. 그러면 누가요? 갑이 원시취득을 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가했으면 수급인이 소유자인데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했으면 도급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요.
채무자가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어. 채무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축 허가 명의. 건축 허가 명의를 누가 부렸다? 채권자 명의로 했다. 채권자 명의. 그러면 채무자와 채권자 중에서 누가 원시취득인가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원시취득이다? 이것을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68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 1이 됐죠? 그럼 여기죠. 아직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기 전에. 알겠죠? 전에요, 건축공사가 중단된 후 제3자가 의리죠?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뭐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2번 봐봐. 2번. 건축공사가 중단됐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졌다. 이미 기둥, 지붕, 주벽.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여기서는 갑이죠. 갑이 원시취득이죠. 알죠? 그래서 나중에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이다. 3번은요, 소급인이죠. 얘기요. 소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누구의 원시취득이다? 소급인.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누가? 도급인이 원시취득이다. 4번은요,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누구라고 했다? 채권자. 그러니까 누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노트 76페이지. 강의노트 76페이지 봤어요? 76페이지 봤죠? 76페이지 보면은요, 물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물이 멸시라면 소멸하죠. 한번 볼까요? 물건이 멸시라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치적 변형물이 있다. 이런 혹시 가치적 변형이 뭐죠? 멸실, 훼손, 공용직 써봐. 거기다가 멸회공. 여기요. 여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가치적 변형물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여기 써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이죠. 멸회공.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한 보험금하고 손해배상하고 수용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그걸 말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물상대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포락은 여러분 직화라천 같은 게, 여러분 혹시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직화라천이 있어요? 여기에 남항주에 직화라천, 경기도지사가 관할. 우리 보면 여러분요, 보면 남항주 시장이 관할하는 거, 관할청이 다 있어요. 하천 보면 관할청이 다 있다고. 남항주 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직화라천이 있는데요. 여기가 비가 너무 많이 홍수가 나오죠. 범람한 거예요. 그럼 여기 옆에 있던 이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여기서 이만큼이 유실이 된 거예요. 이만큼 유실이 됐어. 그럼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유실할 당시에 이 땅의 땅값은요 300만 원이라고. 300만 원이요. 유실한 부분의 땅값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죠. 복구 비용이 얼마 드냐? 복구 비용이 복구하려니까 복구 비용이 3천만 원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럴 때 이것을 말한다. 토지가 포락했다고. 포락. 그럼 봐봐. 건물이 착오되면 건물이 없어지죠. 그걸 말한다. 멸실이라고. 건물이 없어지는 거. 어제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오늘 오니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멸실이라고 얘기해. 어제 땅이 있었는데 오늘 땅이 없는 거예요. 알죠? 그것을 말한다. 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3천만 원 들여서 기어이 복구를 했어. 복구를. 알죠? 그걸 뭐란다? 다시 성토했다. 땅을 다시 쌓았다 이 말이죠. 성토했다. 그래도 이것은 개인 소유가 되지 않고 국가 소유가 돼버려. 왜? 이미 없었던 땅이 새롭게 하나 생겼죠. 그걸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무주의 부동산. 여러분요, 예전에 일본이 고베에 아주 큰 지진이 생겼단 말이죠. 지진이 생기면서 이 융기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없었던 섬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은 누구 것이다?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국유가 돼.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요. 포락으로 사건이 뭐다? 소유권이요. 소유권을 소멸하죠. 포락된 토지가 추후성토 줄고, 그래서 이걸
무주의 부동산이에요. 주송토가 되면 뭐가 된다? 무주의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주의 부동산. 그럼요,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된다? 국유가 돼. 자, 물권의 폭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폭이란 상대방 없는. 제한 물권은요, 상대방 있느냐,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봐봐요. 단독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라는 것이 원칙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혼동? 지금부터 그러면 혼동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료가 혼동이 없고요. 아마 혼동은 강의 노트에 있나 봐요. 강의 노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혼동을 몇 가지 지금 다 설명을 해요. 자, 혼동 봐봐요. 여기. 자, 혼동을 봐. 여러분, 소유권이죠. 소유권은요, 소유권을 먼저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혼일성이라고 그래. 혼일성으로부터 뭐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혼동. 그래서 혼일성에 의해서 혼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뭘 한다? 처분을 한다.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한다. 이것을 혼일성, 이렇게 혼일성, 혼동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이고요. 용인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처분은요,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봐봐. 혼일성, 혼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상권자는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은 처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지상권자로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소유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소유자가 되는 게 좋겠죠? 이걸 뭐냐면 포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없어지고 소유자가 되는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혼동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요, 등기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혼동을 왜 한다? 혼동을 사건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률 사실을 보면 용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사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소유권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지상권이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저당권이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이렇게. 근데 여기 봐. 이 을이요. 소유권이 땅을 사죠. 을이 그럼 소유자가 되고요. 지상권은 없어져. 이 을이요. 이 땅을 사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져.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한 땅을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임차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월세 살다가 그 집을 내가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내가 여전히 월세 사는 임차인이에요? 아니면 소유자예요? 소유자죠.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요. 갑에 이렇게 지상권이 있죠? 여기요. 을이요. 이렇게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요. 위에 병이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요. 알겠죠? 같이 없어져. 그런데 여기서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또는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냐? 지상권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이요. 저당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인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때는 뭐가 없어진다? 지상권이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만약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지상권이 없어진다고 해봐.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더니 지상권이 없어지면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동시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지상권을 기초로 있는 것인데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저당권이요.
여기 저당권에서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 을이요. 1번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병이요. 병이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하나 있죠. 여기요. 갑이요. 갑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병이 2번 저당권이요. 여기 정이요. 정이 임차인이요. 이렇게 임차인. 알겠죠? 가압류라고 할까요?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이 2번 저당권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2번이.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병이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저당권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2번 저당권 때문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요? 2번 저당권자 때문에. 이해관계인이죠. 이것을 뭐란다?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 땅에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자기 땅에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는요. 여기 2번이죠. 2번이요. 여기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서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여기요. 1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은 2번 때문에. 여기 2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은 가압류 때문에. 여기서 2번이 소멸한 것은 자기 밑에 이해 당사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 땅에 자기가 등기를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뭐라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자기 땅에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자 저당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여기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여기 병이요.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 저당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소유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가 자기 집에 자기가 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을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여기 병이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자인데 먼저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를 했어. 청구를 했더니 뭐라 한다?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어. 경락인. 경락이란 말은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 받았어.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왜 이때는 소멸하는가? 이 사람이 경락을 받는데 이 땅이 경매가 돼서 경락을 받았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저당권은 경매를 누가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을 해.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야. 경매 청구하게 되면. 그럼 누구만 남아? 임차인만 있죠.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임차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인이 소멸했단 말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혼동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혼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자냐, 물상 보증이냐, 이렇게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1번 저당권이다.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다. 이렇게. 여기요, 병이죠? 병이, 맞죠? A가 있죠? A요. A가 있고, 여기 1번 저당권이다. 저당권, 2번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 이 사람 누구냐? 물상 보증이네요. 이런 물상 보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상 보증인이다. 갑이 돈을 빌렸는데, 갑이 아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A가 자기 땅에다가 저당을 잡아줘. 그러니까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섰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 돈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1번 저당권자가 A가 사망해서 상속을 했어. 상속.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했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상속을 했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1번이 상속하면요, 이 사람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있죠. 2번 있죠? 그냥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은 소멸하지 않고 이건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2번이 상속하면 없어지지만, 이런 상태에서 1번이 상속했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인은 상속해. 물상 보증인. 왜?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하고 두 개 있잖아요. 1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받죠. 상속,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죠. 이걸 채무자로, 채무자. 채무자로 상속했단 말이죠.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뭐요? 아버지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지 땅에다가 저당겼고, 작은 아들이 돈 빌려주고 저당겼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사망했어. 사망하니까 큰아들도 상속하고 작은 아들도 상속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둘 다 없어요. 둘 다. 상속했단 말은 소유권 취득했단 말인데 한 봐. 그 말은 뭐냐 봐. 아버지가 채무자란 말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갚을 거 마이너스 1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란 말은 채권자란 말이죠. 돈을 받을 것 1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가 돼. 0이 되죠. 0.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0이 되죠. 0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른 갑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돈 받을 게 없으니까 0이니까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지만 2번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 뭐가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해. 피담보 채권은 뭐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은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저당권도 소멸을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동이라는 것은 채권과 채권 간에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아시고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한번 봐봐 여기요 을하고 갑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근데 이 계약이 유효이면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소유권 없어지겠죠. 그런데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을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냥 다시 저당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혼동이 되면은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시 죽어가지고 다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다시 죽었던 저당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 혼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광업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이 되잖아. 왜냐? 우리가요 봐봐 땅 속에 있는 광물 천연자원이 있죠. 땅 속에 내 땅 밑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국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국가 거니까 국가 거다가 나오고 부딪힐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내 땅 밑에 뭐가 그런다? 지하 자원이 많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국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광업권은 혼동이 일어날 일이 없다. 점유권 봐봐. 봐봐 여러분요. 점유권은 혼동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요. 내가 이걸 하나 줘서 길거리에서 점유자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소유권 취득했어. 소유권 취득 안 돼서 점유권은 없어진다 해봐. 그럼 나는 소유자인데 뭐를 못해? 점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소유권은 뭐를 해야 되는데?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냐? 이걸 봐봐요.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점유권은 뭐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역권. 그럼 지역권의 위기는 뭐죠? 이 땅을 뭐란다? 이 땅을 요역지라고 그래. 요역지. 이 땅을 뭐란다? 승역지다. 이렇게 승역지다. 승역지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을이요 자기 친구 갑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주기로 했어. 통행지역권. 그런데 어차피 해주는 거 깔끔하게 통 크게 써줘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다가 포장까지 해주기로 그랬어. 포장을 해주기로. 을이 갑한테.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죠? 여기 땅값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포장 비용은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포장을 해야 돼? 땅을 포기해야 돼? 땅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럼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요역지 입장에 봤을 때는 남의 땅에다가 설치하는 게 요역지야. 지역권이야.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타인의 건물에.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통행 지역권이 있다는 것은 을의 토지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을 위해서 갑이 누구냐? 지역권자거든요. 지역권자를 위해서 포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포장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뭐란다? 너 이 땅 이거 너 가져. 이건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위기. 너 가져.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눕게 된다. 눕게 돼. 가볍게 되죠. 가볍다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길이 있죠.
그냥 지역권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 땅에 자기가 길이 있잖아요.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역권의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지역권의 위기.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혼동인데, 이 혼동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동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한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이게 그림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스무리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비슷비슷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비슷하다. 이쪽으로 비슷하다. 알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다 비슷한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몇 번에 해당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딱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읽었다. 100번 읽어도 모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1번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기록되면 여기 1번이죠. 봐봐.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그건 뭐죠? 1번이죠. 여기가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동일하게 기록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뭐가 됐죠? 임차권이 대항력과 같은 거 저당권이 있다. 여기 봐봐. 2번. 여기 2번, 1번이죠. 계속 1번이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이 말을 이해하면서 읽어야죠.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자, 2번 봐봐. 근저당권자가 뭐랬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아까 내가 했죠? 무효 어디 갔어? 무효. 여기, 아까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무효. 이걸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에다가 을한테 근장을 했어. 근저당. 여기서 2월일을 기약을 했어. 그러면 기약을 하면 근저당권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런데 이 계약이요, 무효한 것이 박혀있어. 무효한 것이 박혀있어. 그러면 다시 근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2번이에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두 번째 끝에 근저당권은 혼동을 소멸한다. 그런데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면 동그라미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할렐루야. 알겠죠? 부활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부활한다. 자, 3번 봐봐. 3번.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여기 봐봐. 여기 이거죠. 이제 이게 뭐다? 이게 지금 2번이죠? 2번. 이게 몇 번이다? 3번. 자, 봐봐. 갑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의 목적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근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럼 4번 한번 볼까요?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후 여기요? 이제 여기죠? 여기 4번이죠? 4번. 지상권에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상권이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때요, 저당권은 소멸한다. 4번이죠. 봤나요, 지금? 자, 그럼 5번은요?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번, 채권자 병이 2번 저당권이죠. 병 2번. 이게 지금 몇 번이죠? 5번이죠. 여기 2번이네. 여기 5번.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병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이런 봐봐. 자유분방하게 보지 말라고. 알겠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 좀 그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위에 이렇게 칠판이 없어요? 머릿속에 칠판이 없어? 한쪽 놓고 한쪽 이쪽하고 한쪽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알았는데 그럼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럼 왜 안 되지, 그거? 그럼 여러분이 책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상하면 이 책에 보면 면유가 무효 등기 유형이고, 그 다음에 진정명이고,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이고, 목적물이 몇이고, 쭉 이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봤어? 해봐. 하면은 보고 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포토 메모리라고 그래. 포토 메모리. 이걸 한 번에 딱 찍어가지고 메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딱 보면 무조건 아무 생각 전혀 하고 책을 한번 보다 좀 이렇게 멀리 한번 보죠. 멀리 한번 딱 보면 왼쪽에 지금 보면 왼쪽이요. 무효 등기 유용. 그 다음에 진정명의. 뭐죠? 물권을 소멸해서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권의 폭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때 밑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위에다가 머릿속에다 뭐를 하고요? 칠판 하나 딱 놓고 그 칠판에서 왼쪽에는 뭐가 있었고 그때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그냥 이러면 안 해서 그래. 금방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남은 거 이제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몇 번까지 했죠, 지금? 5번까지 했어, 5번까지. 자, 6번.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죠? 6번. 갑소유 토지에 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정이 가압류를 했죠? 근데 병이 누구냐? 병이 2번이야, 2번. 여기네, 여기 6번이네. 여기가 6번이네. 알겠죠? 2번이 치겠다. 자기 밑에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7번. 승역지, 여기. 7번 여기네. 7번 또 여기네. 더럽게 몰려왔네. 7번. 알겠죠? 7번. 알겠죠? 7번. 알겠죠? 자, 7번.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죠. 지역권의 위기죠. 지역권은 혼동으로 뭘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물상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여기네. 여기요. 여기가 지금 7번이죠? 8번이죠, 이제? 8번 여기 물상보증인 여기네, 여기. 8번. 물상보증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1번이 상속하면 소멸하지 않지만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원칙과 똑같죠? 물상보증인 원칙과 똑같아. 자, 물상보증 8번은요. 물상보증인 정소유 토지에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죠. 을 1순위가 상속을 했네. 소유권 시대째 1순위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으로. 알겠죠? 9번이요. 9번 여기가 채무자는 이제 채무자. 9번. 이거네. 채무자가 상속했네. 9번.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9번. 갑은 아버지 을로부터 사업자금을 창유했어.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죠. 아버지 을한테 창유해서 갑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권 설정해 줬고 다시 병으로부터 돈 빌리고 2순위 근저권을 창유했어. 그런데 갑이 사망하고 아들이 사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을 했어. 상속했죠? 누구를 상속해서? 채무자를 상속했어. 채무자. 그럼 어떻게 된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1번, 2번이고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소멸한다. 자, 그럼 10번. 10번 아까 뭐죠? 여기. 10번. 점유권하고 강원권. 10번. 점유권하고 강원권. 10번.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을이 소유권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11번은요. 이게 여기는 11번 여기 있네. 11번. 채권하고 채무도 혼동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우리는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만 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하고 채권도 뭐가 될 수 있다? 혼동이 될 수 있다. 12번 여기네. 광역권 12번 강원권은 혼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인데 이거 뭐 어려워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천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